교육과 훈련을 통해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의 김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취업이나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알아볼 과정은요, 바로 조리 분야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동자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의 김민자 미래교육처장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은 조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국가자격증 다룰 때 이제 한식, 양식, 기능사 여러 가지 좀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과정평가형 자격에는 어떤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조리 분야 중 과정평가형 자격에 선정된 종목은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세 종목이 있습니다. 예. 조리 분야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은 한식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과 기호에 충족하는 한식조리법에 따라 식재료를 구매해 조리함에 있어 식품위생과 안전을 준수하고 조리기구 시설을 관리하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식조리 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은 서양식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조리사가 메뉴를 계획하고 식재료를 구매, 관리, 손질하여 정해진 조리법에 의해 조리하며 식품위생과 조리기구, 조리시설을 관리하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주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양한 음료와 휴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음료에 대한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칵테일을 조주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며 바의 음료 관리와 개발, 마케팅, 운영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은 외부 평가에 응시생이 없는 관계로 합격자 배출은 없습니다. 17년 기준 한식조리 기능사는 8개 기관, 8개 과정, 양식조리 기능사는 4개 기관, 4개 과정, 조주 기능사는 1개 기관에서 1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이 생겨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합격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내년에 올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합격자가 탄생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크게 조리기능사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그다음에 조주기능사. 조주기능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생소했는데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조주기능사는 제가 만약에 퇴직을 하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평소에? 제가 직업교육훈련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 음료를 재료하고 칵테일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자격증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퇴직을 하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조주기능사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평소에 술 좀 좋아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매력을 느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이제 검정형으로 이제 조리기능사도 시행이 쭉 되어 왔거든요. 이제 처음 과정평가형 자격이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소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나라에서 학문 중심의 교육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옮기기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서 산업계 교육훈련기관 자격에 활용을 하게 됐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은 자격에 활용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서 합격 기준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자격을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법학 전문대학을 수료하고 평가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로스쿨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영어를 예로 들면요, 토익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문법이나 이런 거에 좀 능숙할 수 있지만
막상 토익 만점 받아도 회화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화가 중심이 돼야 되듯이 네. 이것도 이제 실무 능력 위주로 보다 보니까 과정평가형 자격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리 분야의 경우에는 검정형 기존에 있었잖아요. 네.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이랑 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만 생겨나서 계속 쭉 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기존의 시행위에 얻은 자격을 검정형 자격이라 칭하는데요. 네. 현재 가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지금은 검정형 자격과 병행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기존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뭐 검정형을 계속 치르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훈련을 받고 싶다 하시면 과정평가형 자격을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선택을 하려면 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응시 자격과 취득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리 분야 가정평가형 자격 종목이 기능사 등급이라 상관이 없지만은 본래 산업기사 이상 등급에서는 학력, 경력 등이 충족되어야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희망하는 자격 종목의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 방법에 있어서 검정형 자격의 경우에는 혼자서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준비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면 가정평가형 자격에서는 가정을 운영하는 학원 또는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중심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속적인 내부 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 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쉽게 말해서 기존의 검정형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응시 자격의 벽을 허물고요.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조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자 처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조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리법에 의한 메뉴를 계획하고 조리 제품을 만드는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네. 어떤 요리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기구를 사용하는 법, 그다음에 조리법의 선택, 조리 후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고 장식하느냐도 다 포함이 되고요. 또한 조리 재료를 선정하고 구입하고 검수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보관하고 또 조리 시설이나 조리 기구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조리와 관련된 모든 위생까지 책임져야 되는 종합적인 업무가 주어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리와 관련된 전 분야의 자격증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레스토랑 혹은 호텔 그리고 요식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그 음식업 창업이라든지 기업체 혹은 공공기업에서 메뉴 개발 또는 연구원으로도 많이 취업이 가능하시고요. 뭐 요즘 요리 관련 혹은 조리 관련 그런 그 교육기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데 교수자로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조리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책임지게 되고요. 또 뭐 전반적으로 음식점을 창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연구원 아니면 뭐 교수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뭐 응시 자격이 아까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뭐 신청하는 즉시 바로 이제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매년 3, 4분기쯤에 다음 연도 가정평가형 자격의 운영기간을 지정 공고하고 있습니다. NCS 홈페이지 자료실에 접속하시면은 다음 해에 운영되는 종목이나 기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이 참여 가능한 운영 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희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7월부터는 가정평가형 홈페이지가 오픈되어서 신청 절차가 간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되면 처장님 실제로 좀 어쨌든 학생들 수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 과정평가형 양식조리 준비하면서 총 660시간의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200시간이 필수 과정, 그다음에 400시간까지 이제 선택 과정이라고 해서 600시간이 거의 다 조리를 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이제 기초 직무 과정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 영업장 관리 부분을 타 기관하고 달리 특화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업장 매출 관리라든지 손익 관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게 넣어서 기관마다 본 기관들이 특화할 수 있는 영역들을 조금 넣어서 이제 자율 영역들을 넣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660시간이라는 시수 자체가 아까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이 책정돼서 금액상은 학생들이 자기 부담금이라는 금액을 한 10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되고 400만 원 정도의 국비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100만 원이긴 한데 그 분야별로 조리식품에 대한 능력 단위별로 세분화돼 있어서 자격증 취득에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게 반복 숙달되는 훈련 과정이 실시되기 때문에 메뉴 계획하고 식재료 구매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을 운영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매우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자격을 갖추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업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직무 적응 능력이 극대화된 전문 인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은 굉장히 많고요. 자기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호텔 관광직업전문학교의 좀 사례까지 예를 좀 들어봤고요. 근데 그 위원님 보통 이제 조리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매년 보통 뭐 한 3, 4분기쯤에 이제 지정하고 공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언제쯤 공고가 나나요? 지금이 곧 공고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 공고 교육훈련 기간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편성 기준을 작년 내연도에 교육훈련 과정을 신청할 5년 기간을 위해서 편성 기준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네. 가정평가형 자격을 신청하는 기간을 접수를 받아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공고가 뜰 예정이니까 네. 내년에 도전하실 분들은 수시로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좀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식으로 뭐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대충 얘기를 들어봤지만 실제로 또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게 많이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현장 모습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영양과 즐거움을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층이 탄탄해지면서 조리 관련 자격증도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호텔 관광직업전문학교입니다. 조리 분야는 재료마다 다루는 방법과 조리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과 훈련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다양한 조리 과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에 많은 분들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이 수업이 좀 어떤 수업인가요? 이 수업은요, 과정 평가형 양식 기능사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학생들의 손놀림이 분주한데요. 실제로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실습이 좀 더 많아가지고 저희한테 배우는 게 좀 더 많죠. 양식은 눈으로 먼저 음식을 음미한다고 하죠. 학생들이 열심히 만든 음식입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다 모이세요. 요리에 몰입하다 보면 더위라는 것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힘든다는 자체, 서 있다는 자체도 느끼지 못하는 무화 경지에 이르러야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현장 나갔을 때 셰프가 될 수 있어요. 이 NCS 기반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선사해 줄 거라고, 이 과정이. 그래서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스탠다드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해석해서 만드는 부분,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놓아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삼각형 구도에서 꼭지점을 찍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생과 안전인데요. 지금은 이와 관련된 이론 수업 중입니다. 나타났다면 짧은 시간 내에 독소형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장기간 8시간, 6시간 이후에 아팠다라고 한다면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기능사 종목이나 기본적인 그런 것들도 배우지만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더 조리 방법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실무 능력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NCSR라는 게 이제 국가 직무 표적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기반해서 뭐 지식이나 태도나 기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어떤 국가에서 공인 자격증을 이제 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과정평가라는 게 그 뭐 한두 시간 해서 이제 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의 어떤 교육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증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할지라도 이제 과정평가를 가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소규모 창업과 취업 전망도 밝은 조리 분야.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현장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자, 조리 분야 같은 경우에 내부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시간 수업 일지를 작성을 토대로 동료랑 담당 교수자가 함께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작업장 평가 등 NCS 기반의 능력 단위 요소를 수행 준거 기준으로 해서 진단 문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평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이나 타당성 확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네, 예. 그래서 조리 과정을 이렇게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진 자료를 증빙 자료로 첨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리 시작 전, 조리 과정 중, 그다음에 조리 결과물까지 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요. 또는 이제 과정하고 과제별로 적합한 평가 기준을 미리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교수자들이 함께 모여서 절차나 방법, 그다음에 평가의 공정성 때문에 평가 요원하고 그다음에 평가일에 대한 부분도 지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일정들을 저희가 조율해서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정평가형 양식조리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번 과정 운영하면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이 확인받고 또 수정 보완 받으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이 자격 취등에 있어서 내부 평가가 5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쵸. 이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노력을 해주는 만큼 이 자격이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앞으로 더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면 항상 평가에서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또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보강학습이나 추가 교육 또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개인 학습을 통해서 추가 혹은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학생들하고 동일한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적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 같아요. 어미새가 이렇게 지금 그렇죠. 품어주는 과정이 내부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각 기관에서 내부에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평가가 능력 단위라는 게 있는데 단위마다 평가 항목들이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네. 처음에 저희가 이걸 이제 승인받은 시점에 어떻게 평가할 거다라는 걸 먼저 고시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에 준해서 또 하지만 또 공정성 확보라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주어진 몫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리 분야의 편성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편성 기준을 좀 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는 8개 필수 능력 단위를 총 360시간 이상, 선택 능력 단위 9개 중 21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요. 네. 능력 단위별로 교육훈련 종료 후 학원 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능력 단위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식 국탕 조리, 한식 위생관리 조리 이러한 것을 각각 능력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별로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평가 방법에는 작업장 평가, 포트폴리오, 수술형 시험 이러한 것들로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양식조리 기능사 가정평가형 자격은 8개 필수 능력 단위를 총 360시간 이상, 선택 능력 단위 8개 중 총 210시간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요. 양식조리 기능사 평가 방법은 역시 한식조리 기능사와 동일합니다. 조주 기능사 역시 전체 능력, 필수 능력 단위가 300시간 이상, 선택 능력 단위는 270시간 이상 이수를 하고 평가 방법은 양식조리나 한식조리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성 기준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내부 평가, 제가 아까 어미제라고 표현했죠. 이제 둥지를 나와서 이제 외부 평가를 또 치러야 이제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거든요. 외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한식조리 기능사, 양식조리 기능사, 조주 기능사 가정평가형 자격 외부 평가는 1차는 지필, 2차는 면접을 포함해서 실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지필 40%, 실기시험은 60%로 반영되어 외부 평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예.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1시간, 2차 시험을 1시간 30분 정도로 시험을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총 1개 과제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1시간, 2차 시험 2시간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1개 과제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뭐 이제 실기와 또 지필 그리고 면접 이렇게 한 3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외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능력 단위 내에서 저희가 외부 평가는 필수 능력 단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 능력 단위 6개나 7개 중에서 위원들을 모시고 문제 출제를 의뢰할 때는 지필이나 외부 평가를 어떤 일관적인 체계로 평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작업이 어떤 지필에 어떤 지식 이론을 필요하는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외부 평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 중에 태도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그 능력 단위를 선정해서 면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뭐 1대1로 보나요? 아니면 좀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면접관과 수험자들이 면접을 보는지 형식이 좀 궁금하네요. 네, 면접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간에 그 채용을 할 때 면접을 보는 방식과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1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은 미리 위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겠다고 만들어진 질문지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인성이나 그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미리 막 대비를 하신다기보다는 평소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 네. 면접 부분을 그래서 필수 능력 단위 중에서 이 부분은 태도 측면을 보는 것으로 학생들의 그 인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그런 능력 단위는 면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인성이면 인성, 또 실력이면 실력, 능력 다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보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합격자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교육훈련생은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1대1로 반영하여 8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합격 후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 외부 평가 재응 시기회가 1회 더 부여되고 있으니 차분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부와 내부 각각 1대1 이제 50점, 50점 예를 들면 해서 총합이 8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자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올해는 외부 평가가 몇 월에 잡혀 있나요? 저희가 정기시험이 7월 29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7월 29일 날 지필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실기시험은 그 다음 날 뭐 이틀을 보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기평가가 올해는 없습니다. 예, 제빵 기능사 경우에는 그 정기평가가 있고 예.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추후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 예. 조리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군요. 외부 그렇습니다. 평가가. 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전망이 또 더욱더 밝아질까요?
NCS 쪽에서 아마도 조리 분야에 관심을 갖는 데는 그만큼 전망이 좋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사실 정답이에요. 네, 네. 저희 쪽에서도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공존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타산업과 접목된 전문 조리인의 양성이 가장 큰 지금의 목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청소년 선호도도 높고 직업 선호도도 높고 또한 관련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의 질도 높아져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좋아져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셰프 테이너 혹은 셰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엔터테이너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능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 기능을 뭔가 다른 기능하고 접목해서 그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리 분야에 대한 관심도에 충분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이라는 부분이 이런 것들을 증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좀 지원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예. 저희가 사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과정평가형을 사람들이 모르셔가지고 지원자가 많지 않으셨고 네. 사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내년 과정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이제 교육생들이 다른 분들을 추천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하루에 8시간을 이렇게 660시간을 정말 근무처럼 일을 그렇죠. 하니까 네. 쉽지가 않고 네. 이 학생들이 실습에 들어가는 실습 그 기자재 또 뭐 실습 그 용품 자체도 예. 거의 현장과 동일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름이 들어가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주변에 이제 조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면 친구들한테도 좀 과정평가형 자격 되게 좋은 게 있대 많이들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이제 이 과정에 도전해 보려는 구직자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구원님부터. 가정평가형 자격을 통해서 실무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꿈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또 실제로 학생들하고 자주 이렇게 상담도 해주실 거고 되게 시원시원하시고 막 네, 되게 상담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또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힘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요즘 그 요리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조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한테 스타 셰프의 성장 스토리보다 사실은 이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훨씬 더 현실적인 꿈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리 분야의 과정평가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자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셰프에 대해서 많이들 좀 화려한 면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또 부단한 노력과 또 열정이 기반이 돼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면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과정평가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격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